수국을 키운다면 매년 8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국 앞에 서보세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6월에 피었던 그 화려한 꽃송이들은 이미 갈색으로 변해 종이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물을 줬는데도 잎사귀는 오후만 되면 축 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이 식물을 올해는 끝났다고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쇼는 끝났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죠. 토마토로, 잔디로, 정원의 다른 급한 일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바로 그게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정원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눈을 돌린 바로 그 순간에도 수국은 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 속, 저 줄기 깊숙한 곳에서 내년 6월의 모습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꽃은 바로 이번 달, 지금 이 순간 식물이 얼마나 잘 관리받고 있는지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빅리프 수국이나 오크리프 수국이 8월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이 부족하거나 너무 뜨겁거나 잘못된 곳을 잘리면 단순히 내년에 꽃이 좀 덜 피는 게 아닙니다. 꽃눈을 만드는 작업 전체를 취소해버립니다. 아예 꽃눈 형성을 멈춰버리는 거죠. 8월에 꽃눈을 만들지 못한 식물은 내년 봄에 꽃이 조금 덜 피는 게 아니라 아예 한 송이도 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었지만 이유를 몰랐던 그 미스터리의 답입니다. 2년 연속 아름답게 꽃을 피우던 수국이 어느 봄, 잎도 무성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꽃은 단 한 송이도 없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겨울 탓을 하거나 흙 탓을 하거나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 꽃 없는 봄이 오기 전 8월을 되돌아보세요. 아마 그때 날이 덥고 건조했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10달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둘을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수국의 꽃은 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8월에 만들어진 다음 기다리는 겁니다. 올드우드 수국, 즉 빅리프, 마운틴 오크리프 종류의 경우 꽃눈은 바로 지금 오래 자란 줄기의 밑동, 잎과 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을, 서리, 겨울 내내 완전히 형성된 채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자리를 지키다가 봄이 되어서야 마침내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내년 6월에 사진을 찍게 될 그 꽃은 사실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8월은 더 이상 조용하고 별일 없는 달이 아니라 수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식물에게 주는 모든 관리는 가을까지 살려두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내년 꽃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곧 8월이 전지가위를 드는 가장 위험한 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종류를 키우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빅리프 페니클, 스무스 오크리프, 마운틴 중 어느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다면 꽃 모양만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왜 이 식물이 이렇게 손상에 취약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수국은 얕고 섬유질로 이루어진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뿌리는 더위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마르는 표면 가까운 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땅속 90cm 아래에서 조용히 수분을 찾아내는 고든 뿌리를 가진 식물이 아닙니다. 생존 전체가 표면에서 몇 센티미터 안쪽 흙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8월의 더위가 가장 세게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수국은 아침 9시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오후 3시가 되면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둥근 꽃송이가 특징인 빅리프 종류가 가장 목마름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걸실제 수치는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약 2.5cm 정도의 물, 진짜 폭염이 올 때는 5cm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느냐만큼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뿌리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흠뻑 물을 주세요. 매번 물을 줄 때마다 흙 15cm에서 20cm 깊이까지 실제로 촉촉해져야 하는데 다 자란 식물 기준으로 보통 4에서 8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깊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매일 얕게 물을 주면 흙의 맨 윗부분만 젖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수분이 있는 그 표면 근처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결국 원래 얕았던 뿌리를 더 얕게 만들어버려서 식물이 이틀도 못 버티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깊고 드물게 물을 주면 뿌리가 아래로 수분을 더 오래 머금는 흙 속으로 뻗어 내려가면서 더운 한 주쯤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머진매 나온 지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잎 위가 아니라 뿌리 근처, 흙에 직접 물을 주세요.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잎이 젖으면 곰팡이병, 특히 잎마름병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른 아침에 물을 주세요. 그래야 수분이 뿌리까지 스며들 시간이 있고 오후 떼약볕에 증발해 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식물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수분을 가득 채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뿌리 근처에 점적 호스나 스며들기 호스를 설치하세요. 천천히 주는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지만 빠르게 주는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추측을 멈추게 해줄 테스트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수국은 상당히 거짓말을 잘하는 식물이거든요. 오후 더위에는 심하게 축 처지고 잎이 축 늘어져서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뿌리가 공급할 수 있는 속도보다 잎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아서일 뿐입니다. 해가 지면 다시 스스로 꼿꼿해집니다. 그러니 절대 오후 3시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침 모습을 보고 판단하세요. 시원한 밤을 다 보내고도 아침 8시에 여전히 축 처져 있다면 그 식물은 진짜로 목이 마른 거니 물을 주세요. 밤새 멀쩡히 서 있다가 오후 더위에만 다시 처진다면 그냥 두세요. 이건 이 식물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뿌리 근처 흙 속에 손가락을 5cm 정도 찔러 넣어서 확인하세요. 말라 있으면 흠뻑 물을 주고 아직 촉촉하면 그냥 두세요. 일주일에 2~3번 뿌리 근처에 아침에 깊게 물 주기, 그리고 아침에 처짐과 손가락 테스트로 확인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가지치기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 답에 완전히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정확히 어떤 수국인가요? 8월에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걸 바꿉니다. 어떤 종류는 지금 가지를 자르면 내년 여름 전체가 사라지고 어떤 종류는 지금 잘라도 거의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가위, 같은 오후인데도 결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건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한 번도 확인해 본 적 없는 사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6가지 수국 종류를 2분 안에 구분하는 방법과 각 종류에 맞는 정확한 가지치기 시기, 그리고 색이 실제로 왜 바뀌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와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흔한 오해들까지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설명란에 링크해둔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번 달 지침은 간단합니다. 가위를 내려놓으세요. 식물 관리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선의를 가진 정원사가 매년 8월마다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꽃은 갈색으로 변했고 식물은 지저분해 보이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죠. 올드우드 종류에서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내년 꽃눈은 지금 이 순간 잎과 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눈에 보이지 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꽃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는 식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위를 들고 나가 갈색 꽃송이를 자르고 모양을 다듬는다며 조금 더 잘라내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내년 6월에 꽃을 잘라 없앤 겁니다. 벌은 10달 뒤에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 교훈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 봄 그 식물은 초록빛으로 무성하고 건강하게 올라오지만 꽃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은 겨울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이 8월 전체를 좌우합니다. 빅리프, 마운틴, 오크리프 수국을 키우고 있다면 전지가위는 아예 치워두세요. 손대야 할 건 죽었거나 부러졌거나 병든 가지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모양을 다듬는 작업은 내년 여름꽃이 다 지고 난 직후로 미뤄두세요. 그래도 갈색 꽃송이를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면 여러분을 지켜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든 꽃 바로 아래를 자르되 그 아래 건강한 잎 한 쌍이 있는 지점까지만 자르세요. 그 아래로는 단 한마디도 더 내려가지 마세요. 그 잎상 바로 밑에 붙어있는 작은 돌기들이 이미 형성되어 기다리고 있는 내년 꽃눈입니다. 페니클이나 스무스 수국을 키우고 있다면 훨씬 안전한 편입니다. 이 종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새 가지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지치기 시기는 늦겨울이고 지금 잘라도 내년 꽃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수국이든 8월은 큰 가지치기를 할 달은 아닙니다. 이렇게 늦은 시기에 강하게 자르면 부드러운 새 가지가 자라나는데 이 가지들은 서리가 오기 전까지 단단해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8월의 가장 중요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가지치기입니다. 다음으로 비료 주기를 멈추세요. 비료 봉지는 다시 창고에 넣어두고 봄까지 꺼내지 마세요. 이건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지금 이 식물은 내년 꽃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영향을 줘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질소는 어느 정원, 어느 식물에서나 잎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8월에 비료를 주면 수국은 원래 속도를 늦추고 겨울을 준비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부드럽고 연약한 새 잎을 왕성하게 밀어냅니다. 그 세 가지는 남은 계절이 없습니다. 첫 서리가 오기 전까지 성숙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추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상된 가지는 내년 꽃눈을 안정적으로 품어내지 못합니다. 늦은 비료는 단순히 꽃수를 늘리는 데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수를 줄여버립니다. 이 영상 내내 물주기로 내년 꽃눈을 지켜왔는데
늦은 비료가 반대 방향에서 그걸 다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본격적인 비료 주기는 한여름에 끝내세요. 실제로는 봄에 균형 잡힌 비료를 한번 주고 그해 남은 기간에는 더 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국 재배에서 가장 값비싼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료로는 꽃이 안 피는 수국을 고칠 수 없습니다. 건조한 8월에 꽃눈이 잘려나가거나 형성 자체가 취소됐다면 그걸 되돌려줄 제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만들어진 적 없는 꽃을 비료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물주기는 내년 꽃을 만들어주지만 8월의 비료는 조용히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은 멀칭입니다. 다만 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물 밑동 주변에 유기물 멀칭을 5에서 8cm 정도 덮어주세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얕은 뿌리가 가장 빨리 마르는 표면 흙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멀칭은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증발을 늦춰서 한 번 준 물이 더 오래 갑니다. 흙 온도를 안정시켜서 폭염 속에서도 뿌리를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물을 두고 경쟁할 잡초를 억제해줍니다. 나무 껍질, 발효된 우드칩, 잘게 썬 낙엽, 깨끗한 집 같은 걸 사용하시고 줄기 자체에서는 2에서 5cm 정도 떨어뜨려 덮어주세요. 나무 줄기에 멀칭을 바짝 붙여 쌓으면 원치 않는 곳에 습기가 갇히기 때문입니다. 멀칭은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정원에 없을 때도 계속 일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5분 동안 물을 더 주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중 몇 분은 과하게 반응해서 식물을 물에 빠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물에 잠긴 수국과 목마른 수국은 멀리서 보면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축 처지죠. 여기서 앞서 나온 것과 같은 테스트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세요. 흙이 말라 있는데 처져 있다면 물을 주세요. 흙이 이미 축축하거나 젖어 있는데 처져 있다면 뿌리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물을 더 주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목표는 꾸준한 수분이지 항상 흠뻑 젖어 있는 진흙 상태가 아닙니다. 넘어가기 전에 갈림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수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화분에 심은 수국이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는 규칙은 완전히 잊으세요. 화분은 땅보다 훨씬 빨리 뜨거워지고 마르기 때문에 진짜 8월 폭염 속에서는 매일 물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을 따르기보다 매일 손가락으로 확인하시고 물이 화분 바닥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시고 절대 화분을 받침 접시에 고인 물 속에 세워두지 마세요. 땅에 심은 수국은 리듬으로 물을 주고 화분에 심은 수국은 확인하며 물을 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요. 8월은 수국을 공짜로 늘리기 가장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의 다른 부분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훨씬 나중에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지금 꽃이 피지 않은 줄기에서 약 15cm짜리 꺾꽂이용 가지를 잘라내세요. 꽃을 달고 있는 줄기는 그 꽃의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데 쓸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꽃이 없는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잎과 줄기가 만나는 마디 바로 아래를 자르고 아래쪽 잎은 전부 떼어내세요. 남은 위쪽 잎 2장은 가운데를 가로로 반쯤 잘라내세요. 잔인해 보이지만 이게 맞습니다. 아직 뿌리가 없는 꺾꽂이 가지가 잎을 전부 다 달고 있으면 뿌리 내리기 전에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른 끝부분을 촉촉한 펄라이트와 피트모스 혹은 배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흙에 꽂고 바닥을 잘라낸 투명 페트병으로 느슨하게 덮어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그런 다음 밝지만 직사광선은 피한 곳에 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직사광선을 받으면 그 페트병이 미니 온실이 되어 오후 안에 꺾꽂이 가지를 익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원래 버렸을 뻔한 가지 하나로 원예점에서 4만 원쯤 하는 수국 한 그루를 얻는 셈입니다. 8월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는 일은 지금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올해 꽃이 안 핀 크고 건강한 수국을 키우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유는 아마 작년 8월에 있었을 텐데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은 여러분의 수국이 꽃 피우기를 멈추고 다음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꽃은 지고 식물은 지쳐 보이지만 저 줄기 속에서는 내년 여름에 보게 될 모든 꽃을 조용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 일은 이번 달에 드러나지 않고 10달 뒤에 드러납니다. 이 간격 때문에 거의 아무도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4가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물은 제대로 주세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2.5cm, 폭염 때는 5cm에 가깝게 아침에 뿌리 근처로 깊게 두세 번 나눠서 주고 아침에 처짐과 손가락 테스트로 확인하세요. 둘째, 가위를 내려놓으세요. 빅리프, 마운틴, 오크리프 종류라면 죽거나 부러진 가지 외에는 손대지 말고 꼭 갈색 꽃송이를 잘라야 한다면 그 아래 건강한 잎 한 쌍보다 더 내려가지 마세요. 셋째, 비료 주기를 멈추세요. 늦은 비료는 서리의 죽을 부드러운 새 가지를 밀어내고
애초에 만들어진 적 없는 꽃눈은 어떤 비료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넷째, 멀칭을 해주세요. 5에서 8cm, 줄기에서 떨어뜨려서요. 이건 여러분이 정원에 없을 때도 계속 일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내년 6월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내년 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건강하고 초록빛인데 꽃 하나 없는 수국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10달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인데도 말이죠. 수국은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계절에